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11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연말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걸까요?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다른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지수는 모두 울상을 보였지만 미국 홀로 사상 최고치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국에게는 좋은 소식들 미국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간밤 나왔던 구체적인 시그널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28% 오르면서 44,800선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0.63%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0.57%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2시 전후로 약간의 흔들림이 있긴 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지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라는 말에 살짝 흔들렸지만 다시금 힘을 찾으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3대 주요 지수였죠. 트럼프 관세 또한 잘 소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취임 첫날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큰 충격은 없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일단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또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13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큰 시장의 불안감이 없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공포와 탐욕 지수도 중립에서 탐욕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크게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두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11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는데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던 자신감 생겼고 고용시장 강하다. 점진적인 속도일지라도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은 좋습니다만 점진적일 것이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중립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의 제한 정도를 평가하기가 참 까다롭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 혹시라도 불확실성이 더욱더 증가될 경우 연준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화요일장 어떤 분위기를 나타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전장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날은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특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엔비디아도 이날은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글, 메타 그리고 다 올랐는데 테슬라가 소폭 장중에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조금 있다가 종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오른 종목들, 내린 종목들 혼재가 돼 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분위기 빅테크 덕분에 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꼽아보려고 합니다. 애플부터 보시죠. 바클레이즈가 구글의 반독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을 기본 탑재하는 그런 것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게 된다면 애플의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중국 쪽의 이슈도 있죠. 지금 팀 쿡이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중국을 방문했는데 밤사이에는 화웨이가 자체 운영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모바일 중심에서 중국 자체적인 모바일 흐름으로 지금 중국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점은 애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의 움직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밤사이에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키뱅크, 아직 경쟁에 대한 리스크 제한적이다라면서 독점적인 지위에 대해 강점을 부과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18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법에 따르기 위해서 검색 결과 방식을 바꿀 것이다 라면서 어느 정도 반독점
지원법을 피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이슈 외에도 M7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먼저 9.1%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235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시가총액 1위 자리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 오랜만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0.6% 상승했고요. 13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봐야겠죠. 알파벳은 0.7%가량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무려 3% 이상의 상승률로 화요일장 마무리를 지었고요. 메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1.44% 상승하면서 573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흐름 0.13% 소폭 약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중 유일하게 하락 마감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이날 주요 이슈였던 관세 이슈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이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지금 비중이 큰 그런 제조하는 비중이 큰 아니면 또는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ETF 쪽에서는 멕시코 ETF가 그리고 캐나다 ETF 두 가지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꺼내 들었던 트럼프 당선인인데요.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10%를 더 부과하겠다라면서 또 한 번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좀 타격을 받은 종목들을 보면 소매주 쪽에서는 타겟,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 달러트리, 달러제너럴 등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크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우류업체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국 대형주 ETF, 또 MSCI 중국 ETF 모두 다 하방 압력을 받는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에 타격을 입은 종목들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동차,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해온다면 가격 인상으로 인해 좀 판매가 더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드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무려 9%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음료 회사가 되겠는데요. 3%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ETF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시어스 멕시코 ETF가 되겠습니다. 2.64% 내림세를 보였고요. 캐나다 ETF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캐나다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 0.63% 내림세를 보였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관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국 수입품 비중이 높은 타겟 3% 하락세를 보였고요. 계속해서 아메리칸 이글스 의류업체가 되겠습니다. 4%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형주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 0.57% 내림세를 보였고요. MSCI 중국 ETF도 0.5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세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 세 가지는 그래도 특징주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암젠입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되겠죠. 비만 치료제 1년 복용하면 20% 체중 감량되는 그런 임상 이상 결과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20% 전문가의 기대치에는 약간은 못 미치는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오히려 같은 비만 치료제를 이미 판매하고 있는 일라이릴리는 호재였습니다. 암젠 경쟁사가 부진하면 당연히 일라이릴리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2026년부터 미국 정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비만 치료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일라이릴리의 주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입니다. 정부 보조금 78억 6천만 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3월에 발표됐던 85억 달러보다 6억 4천만 달러가 더 낮게 책정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암제는 4.76% 하락하면서 280달러 1센트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일라이릴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반면 4.55% 강세를 보였네요. 마지막으로 인텔의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주가 전장에서는 보조금이 그래도 구체적인 수치화되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날은 3.3% 다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0.54% 하락하면서 4.254%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2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WTI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합의안이 도출이 됐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밤 사이에 0.53%가량 오르면서 2,632달러 선에 거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